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 관리와 당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성인 중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이 2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5명 중 1명이 당뇨병과 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병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매년 약 5만 명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뇌졸중 등의 합병증은 당뇨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당뇨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단은 비교적 건강하다고 평가되지만 현대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우리 식단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빵, 라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등은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들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당분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많은 중장년층은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당뇨 발병률이 25%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당뇨의 위험성은 이 질병이 단순히 혈당 수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시력 손상, 신경 손상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손발저림, 무감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발궤양이나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좋아하는 5가지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현미입니다. 현미는 흰쌀보다 훨씬 더 많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곡물 대신 현미를 섭취한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현미밥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포함시키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체내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흰쌀 대신 현미를 사용해 밥을 짓는 것입니다. 현미밥은 흰쌀밥에 비해 식감이 조금 더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현미와 흰쌀을 섞어 밥을 짓다가 점차 현미의 비율을 높여가며 입맛에 적응해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릴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를 구워서 김치와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이 모두 충족되는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콩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함유하고 있어 중장년 여성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를 활용한 요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간단한 조리법으로는 두부를 슬라이스해 팬에 구운 후 간장이나 참기름을 곁들여 먹는 두부구이가 있습니다. 또한 두부를 으깨서 나물과 함께 볶아 만드는 두부나물 볶음은 영양가 높고 맛도 뛰어납니다. 더욱 다채로운 맛을 원하신다면 두부를 얇게 썰어 전을 부쳐보세요. 두부전은 가볍고 고소한 맛으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입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계란은 특히 아침 식사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계란을 섭취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포만감이 길게 지속되었습니다.
계란은 또한 홀륨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뇌 기능과 간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계란말이, 삶은 계란 또는 스크램블 에그로 간단하게 아침을 준비해보세요. 특히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다양한 재료와 조합하여 요리하면 더욱 풍부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천 요리는 오믈렛입니다. 계란에 채소와 치즈를 넣어 만든 오믈렛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선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구운 생선을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드시면 건강에 유익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섭취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구이입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간단히 소금에 절여 구우면 식탁에 올라갈 훌륭한 메인 요리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선을 이용한 조림 요리가 있습니다. 생선을 무와 함께 양념에 졸여내면 부드럽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추천드립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특히 견과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고 당뇨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간단하게 요거트와 함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건강하고 간편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견과류는 또한 뇌 기능 향상과 심장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견과류를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간단히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씩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갈아 스무디에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혈당을 잘 조절하려면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혈당 조절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체내에서 혈당이 에너지로 사용되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58% 낮아졌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사 후 10에서 15분간의 가벼운 산책은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신체가 자연스럽게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면 하루 종일 쌓인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산책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식후 혈당 수치가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하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당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37% 높았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전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